최근 유럽에서 공개된 사진 한 장에 러시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바로 에스토니아 방위군이 공개한 K9 자주포 훈련 사진이었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사진이었으나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은 K9을 에스토니아까지 이동시켜 첫 번째 합동 K9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군이 운용 중인 K9에는 나토 3색 도색이 적용되어 있었고,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K9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지렁이 도색이 그대로 적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연합훈련에 참가한 에스토니아, 피에디우크 대령은 K9이라는 공통의 우수한 무기체계로 연합하여 훈련한다는 것은 양국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며 각각의 독자적인 군사체계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고 유사시 K9의 호환 운용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육군 국제과정 K9 자주포 교육이 실시되면서 폴란드, 호주, 이집트, 한국 포병대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각국 대원들은 장비 조작법 이상의 응급조치, 직사사격 방법, 수동포 방열법 등을 철저하게 배워갔습니다. K9이 아니었다면 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하여 훈련할 자리는 아마 만들어지기 어려웠겠죠. 내년 상반기에는 K9 과정에 K2 전차 운용법 과정까지 개설되어 여기에 터키와 카타르, 루마니아가 참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연합훈련을 통해 K9의 우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재인데요. 지금까지 약 1300여 대 이상 수출되어 세계시장 점유율 70%, 세계 1위 베스트셀러 자주포가 된 K9은 특히 동북부 유럽에 대거 수출되어 반러시아 핵심 화력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K9 벨트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예정된 추가 구매권을 합치면 총 2000문이 넘는 수량이 전세계 각지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향후 K9의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안정적인 수급과 운용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화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노르웨이 콩스버그 정밀 유도 포탄, 핀란드 남모 램제트 추진탄, 미국 레이시온 에스칼리버 등이 개발된 이후 각국이 운용 중인 K9에 실려 발사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모두 K9을 운용 중에 있으며 전세계 최대라는 것은 결국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자주포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에 새로운 개량탄이 개발되면 K9의 화력은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은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K9 포탄의 사거리를 최대 30% 연장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해외 수출 잭팟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55mm 신형 사거리 연장탄, 이른바 랩탄 전투용 적합 판정과 국방 규격 제정 등 체계 개발 종료를 선언하고 올해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항력 감수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 추진제를 복합 전용하는 사거리 연장탄 전력화로 K9은 최대 41km였던 사정거리를 60km 이상으로 대폭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mm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죠. 즉 한마디로 K9 전용 사거리 연장탄의 성공적인 개발은 전세계 K9 2000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세계 유수의 포탄 제조업체들이 개발하는 포탄 역시 K9에서 가장 사용 적합하게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이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최근 의미심장한 행동들이 포착되었는데요. 무인기 소동의 주체를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갔던 북한은 최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었습니다. 사실상 육로를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북한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군이 북진을 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셀프 폭파시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는 한국군의 화력체계인 K9 자주포와 K2 전차로 중무장한 전세계 최고의 위력을 자랑하는 제7기동군단의 북진을 막는 예행연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7기동군단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으로 전세계 최고의 육군 기동 엘리트 군단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모든 육상 현대적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군단입니다. 유사시에 북한이 만약 남침을 개시하면 주둔지에서 조금씩 물러서 예비군의 보충을 받으며 공세를 격파하는 여타 다른 군단들과 달리 개전 즉시 주둔지를 떠나 북으로 진격하여 본격적인 기동전을 펼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군단인데요. 이 때문에 하고 있는 훈련도 대부분 기동전에 관한 것이며 방어 작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즉 사실상 공격에만 몰빵한 군단이며 경례 9호부터 북진으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격밖에 모르는 군단이니 소규모일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인데요. 규모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데 30대 이상 전차대대가 11개, 155mm 포병대대 역시 16개나 됩니다. 제7군단 휘하에
5개 기부사가 보유한 기갑 장비는 전차만 헤아려도 800여 대로 현지 기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3대 군사 강국이 보유한 전체 전차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갑차까지 포함하면 총 4,000대 이상 전투장갑 차량과 지원장갑 차량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를 갖추고 있죠. 더구나 천무다연장 로켓 K9과 같은 기계와 기동화 포병 장비들 또한 이 군단의 예하 포병 제대들에 우선 배치되어 있어 육군 군단 중 가장 화력이 강한 군단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에 북한은 7기동군단의 북진 루트인 경의선 동해선을 폭파시키는 예행연습과 함께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사격준비 태세를 지시한 것인데요. 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 중대 주권 침해 도발 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며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 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총참모부 작전 예비 지시가 12일 하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잔뜩 졸아있는 북한을 볼 수가 있죠. K9 저주포와 K2 전차가 지금도 전 세계에 수출되며 앞으로도 꾸준한 성능 개량과 포탄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개량은 무슨 현재의 것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52mm 포탄의 경우 생산되자마자 러시아로 향하는 중으로 북한의 비축 물량도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나 한국은 차고 넘치는 자국 물량뿐만 아니라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서방 진영의 우방국들에게서 편안하게 도입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북한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이 부분입니다. 한국이 절충교역으로 사들인 폴란드의 자폭형 무인 드론이 북한의 신비를 건드린 것이죠. 폴란드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무기 정밀 타격 등에 꾸준히 사용돼 실제 전쟁에서 작전 수행 능력까지 검증된 무기입니다. 생산 물량 90%가 우크라이나에 팔려 검증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군이 도입을 발표한 이후 중국에서는 PLZ-05 자주포와 VTO 전차에 자폭 드론 방지용 철제 장갑을 두른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북한의 발사 조치를 알 수 없는 무인기가 김정은과 그딸 김주애를 저격하는 선전문을 퍼뜨린 사건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에서 발사한 무인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북한은 조치를 파악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한국을 향해 뒤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 괴이한 돌연변이, 한국 공부 깡패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으로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상당히 큰 충격일 것이고 이번 사태로 여러 명이 징계나 숙청을 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은 드론을 다시 날리지 말라는 취지로 포병 사격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먼저 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들은 똥풍선에 종이 무인기 겁나 날려놓고 주체도 파악 못한 무인기 하나에 발작 버튼 눌리는 모습이 참 웃음 포인트네요. 그러면서 김여정은 무인기 도발 조치에 관심 없어 다시 발견되는 순간 참변이라면서 경고했습니다. 아니 주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참변을 시키겠다는 건지.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못 말리는 김여정. 오늘의 한 줄평. 주체를 모르면 주제라도 알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